안녕하세요, 따고. 1코. 네, 오늘은 월급 130만원으로 1년에 1000만원 모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시드머니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얼마나 시드가 많길래 이렇게 다양한 종목에 투자를 하냐라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뭐 시드가 많다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분산 투자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30만원, 40만원 가지고 있는 주식도 있고, 조금 크게 가지고 있는 건 몇백만원씩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 진짜 소위 말하는 흑수저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시드를 모으게 되었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서 통장을 나누고 130만원 월급을 분배해서 1000만원 모으기 목표를 달성했는지, 또 저의 목표는 5년간 5천만원 모으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달성할 수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대 초반부터 지금 거의 10년째 일을 쉰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흑수저였다라고 했죠. 알바나 어떤 일을 하면서 원룸에 살면서 방세도 내고 뭐 관리비도 내고 뭐 핸드폰 요금도 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30만원으로 1년에 1000만원 모으기 목표를 처음에 설정을 했을 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어떤 식으로 좀 풀어갔는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20대 초반에 첫 직장에 들어갔는데 세금을 떼고 130만원의 수준의 월급을 받았고, 명절 2번 보너스 50만원씩을 받았으니까 총 100만원을 받았죠. 이 보너스는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100만원을 모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900만원의 돈을 모으면 됐고, 한 달 기준으로 하였을 때 80만원 정도를 모으면 1년 만에 1000만원 모으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급 130만원을 받았는데 제가 쓸 수 있는 50만원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보증금을 제외하고 말씀드리면 원룸을 정말 열악한 원룸에 월세 25만원을 주고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 사시는 분들은 공감하지 못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방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막 15만원짜리 방도 있거든요. 그때 당시 25만원이면 그래도 괜찮았어요. 막 20만원, 15만원짜리 방도 많았기 때문에. 또 10년 전 시세라는 거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5만원 내고 또 관리비가 들잖아요. 그때 당시에 수도 요금은 내지 않았고요. 전기세랑 가스비를 냈는데 그 비용이 뭐 적게 나가면은 한 달에 막 3만원, 많이 나가면 7만원, 그래서 평균적으로 5만원 정도를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25만원의 반값과 관리비 5만원 해서 30만원이 집으로 나갔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쓸 수 있는 돈은 20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 20만원은 당연히 생활비로 지출을 했겠죠. 기본적으로 제가 진짜 배달 음식을 좋아하고 배민으로 1년에 진짜 1000만원을 쓰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지 못했어요. 제가 모으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고 좀 여유있게 사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 많으면 2번 정도 이렇게 장을 봤어요. 그 홈플러스에 배달시키는 그걸 통해서 5만원씩 장을 봤어요. 평균적으로 제가 음식으로 돈을 쓰는 거는 한 달에 10만원 정도 내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10만원은 비상금. 왜 이게 가능했냐면, 일단 아침을 먹지 않았고요. 눈 뜨자마자 출근하기 바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점심은 회사에서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녁만 해결하면 됐어요. 저녁.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5만원 장을 보면 주로 분홍 소세지, 옛날 소세지 있죠. 그거랑 스팸, 그 다음에 두부, 양파, 그리고 계란. 그래서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김치볶음밥 이 정도로 계속 로테이션 돌려가면서 했어요. 이렇게 장을 보면 사실 한 달에 10만원은 충분히 되거든요. 그리고 뭐 주말 같을 때는 사실 라면을 위주로 많이 먹고, 근데 저는 불쌍한 게 아니라 라면을 정말 좋아해요. 지금도 일주일에 무조건 2번 이상은 라면을 먹어요. 제가 그렇게 힘들거나 막 이렇게 좋아서 살진 않았어요. 대신에 친구들을 만나서 막 술을 막 왕창 먹는다든지 아니면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제한이 되었겠죠. 이런 식으로 모으다 보니까 생각보다 러프했어요. 왜냐면 제가 예비비, 그러니까 비상금이 10만원이 있었잖아요. 이걸 통해서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쓰는 비용이라든지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술을 산다든지 이 정도의 예비비를 구성했고, 그 나머지는 더 모았어요. 이제 어떻게 모았냐를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제가 80만원씩 모았잖아요. 80만원 중에서 10만원은 계속 주택청약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0만원 중에서 10만원은 또 정말 안정적인 펀드에 넣었어요. 그게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익도 1년에 5% 정도 났었어요. 원금 손실이 없을 만한 진짜 안정적인 그런 것들을 넣었고, 나머지는 3년짜리 적금 있죠. 왜냐면 저는 목표가 1년에 1000만원 모으기였지만 최종 목표는 5년간 5천만원 모으기였거든요. 이건 저는 해외에 여행을 장기적으로 떠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 돈을 모으고, 또 추가적으로 이걸 토대로 뭐 어떤 전세를 들어가고 이런 뭐 다양한 목표들이 있잖아요. 그런 목표를 위해서 5년간 5천만원 모으기가 목표였어요. 그래서 3년짜리, 그러니까 길게 들면 들수록 금리가 높아지고 저 역시 안 빼고 최대한 모아봐야겠다, 그러니까 의지를 좀 이렇게 키웠던 거죠. 3년짜리 적금을 넣으면서 그때 당시에 막 이자가 5%가 넘는 그런 이자들을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사실 시드머니 자체가 투자를 재테크로 모은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20대 초반부터 노력을 해서 몇천만원 이상의 돈을 모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식이나 다양한 데다가 분산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투자나 재테크를 하려면 시드머니가 있어야 되고, 아시다시피 시드머니가 커지면 커질수록 투자나 재테크에 유리합니다. 1000만원에 10% 먹는 거랑 1억에 10% 먹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기 때문에 물타기 개념이 많은데 시드가 크면 클수록 물타기에 정말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점에서 본다면 시드를 모아가는 과정이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는 원금 손실의 리스크가 있는 주식과 같은 투자보다는 적금이나 안정적인 펀드, 주택청약 등을 추천합니다. 적금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월급이 뭐 200만원 들어오니까 100만원을 넣어버리는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갑자기 병원비가 들 수도 있고 어떤 비상사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금은 가급적이면 분산해가지고 30만원, 20만원 소액으로 나누면 좋아요. 나중에 정말 큰 리스크가 있더라도 당장 필요한 금액들을 체크해가지고 정말 부득이하게 깰 수 있더라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요. 또 예금 같은 경우에도 들면 예금 담보대출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게 있죠. 예금이 좀 있으면 만기예요. 근데 갑자기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한 거예요. 저의 경우에는 몇백만원짜리 중고차를 사게 됐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예금을 깨자니까 너무 아까워요. 한 달 뒤면 만기고. 근데 차는 지금 사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예금 담보대출을 통해서 한 달치 대출 이자만 내면 한 달 뒤에 예금 만기에 대한 이자도 받을 수 있고 충분히 여유롭게 구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뭐 저처럼 이렇게 130만원 받더라도 뭐 230만 받더라도 막 진짜 반도 안 쓰고 다 모아라 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본인이 투자에 대해 관심이 있고 재테크에 대해 관심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은데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시드머니가 저렇게 많지? 혹은 시드머니를 모아서 분산 투자하고 싶은데 나는 지금 시드가 없어 하시는 분들은 시드 모을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도 제 나이에 비해서는 이렇게 해외 주식이나 국내 주식에 대한 시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시드가 많은 거는 제가 집이 잘 살아서 혹은 부모님을 잘 만나서가 아니에요. 저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실제로 5년에 5천만원 모으기인데 저는 실제로 5년에 6천만원 이상을 모으면서 이 목표를 달성했거든요. 뭐 물론 매년 월급이 조금씩 올랐던 부분도 있었고 중간에 회사를 바꾸면서 또 급여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러한 저만의 룰을 계속 지켜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도 주식을 투자하기 전에 시드를 모아가는 과정에서는 지금은 100만원 시드지만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 부풀려서 해외 주식 할 거야.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최대한 본인만의 통장 분산, 통장을 최대한 쪼개가지고 그 다음에 시드머니를 모아가면서 본격적으로 주식을 투자하신다면 뭐 분산 투자도 가능하고 장기 투자도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물타기도 가능하고 조금은 안정적으로 리스크 없는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오늘 월급 130만원으로 1년에 1000만원 모으기는 성공을 했고 5년 동안 5천만원 모으기 역시 성공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따고 아이고. 였습니다. 감사합니다.